안녕하십니까. 자, 무건대리 합니다. 자, 무건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고, 협의의 무건대리 중에 계약의 무건대리가 핵심이죠. 을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갑의 땅을 매각했다. 이렇게 계약에서의 무건대리는 유동적 무효고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죠. 그리고 135조 무건대리인의 책임이 나옵니다. 그럼 이 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회의 무건대리 본인 추인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회의 무건대리는 절대적 확정 정보로서 추인 못합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있죠. 무건대리지만 본인에게 유효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건대리, 그리고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129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6번 무건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건대리는요 유동적 무효고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이때 추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무건대리 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다. 예를 들어 무건대리인이 지 마음대로 임대차를 했어요. 기간을 10년을 정했습니다. 자, 이때 본인은 5년으로 단추해서 추인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요 상대방 동의가 있어요. 전부 추인은 동의 필요 없어요.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2번 무건대리에게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건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기죠. 추인한 때가 아닙니다. 계약 시에 소급하여. 3번 무건대리에게 추인은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건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상기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해요.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대항할 수 있다가 되겠죠. 4번 무건대리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의죠. 악의는 철회 못합니다. 최고는 선악불무라고 할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았다는 악의죠. 철회 못합니다. 5번 135조 무건대리인의 책임은요.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건대리인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무건대리인이가 무건대리인에게는 잘못이 없고 제3자가 기망을 했거나 제3자가 문서를 위조했어요. 즉 제3자의 불법행위로 야기가 됐어요. 즉 무건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래도 그 무건대리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최고 거절, 상대방 최고 거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는 준범정에 대해서 의사의 통지, 철회는 의사표시.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인정, 철회는 선의만 인정. 최고는 본인한테만 하고요. 철회는 본인에게 해도 되고 그 대리인에게 해도 되지요. 최고 효과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죠. 본인이 상당한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죠. 반면에 철회하면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요.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도 무건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권하고 철회권은 별개입니다. 철회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최고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독립한 거예요. 17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지요. 두 번째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죠. 본인에게 합니다. 무건 대리인에게 못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바라지 않으면 신주입니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죠. 주문 그대로고요.
3번 무권대리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악의입니다. 이때는 최고는 할 수 있죠. 근데 뭐는 못해요? 철회를 못하죠. 최고는 할 수 있으나 철회를 못하죠. 그 다음 상대방이 무슨 악의니까요. 계약의 이행 청구 못합니다.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상대방이 악의라면요. 본인에게도 무권대리인에게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추인은 의사표시가 없으면요. 계약서에 수복표시 적용입니다. 다만 제3자 권리는 하지 못하는데요. 이 제3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요. 두 번째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다. 본인과 거래한다. 그리고 부동산은 등기 따위를 갖추고 있는 자입니다. 5번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이니까 악의죠. 악의니까 철회할 수 없다지요. 그런 식이죠. 18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책이 없는 분들이 이것만 보고 이건 뭐 문제 밑에 해설이 바로 있는 거 아니야? 문제편 따로 있습니다. 책이요. 우리 기출법 여기 문제만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부는 문제를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시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만 안 돼 있습니다. 파트 일부에 문제만 따로 있습니다. 18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무권 대리죠.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게 효력이 없다. 맞죠? 추인은 영시묵시 불문하죠. 다만 무권 대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적 추인이 아니죠. 3번 명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았죠. 악의죠. 악의라 하더라도 최고권 인정되죠. 철회권은 인정 안 되지만 최고권은 인정이 되죠. 3번 명의 기간을 단축했어요. 변경해서 추인했죠. 이때는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5번 갑이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19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했다. 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 사망을 함으로써 을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게 될 텐데 이때 을은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추인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있지요. 갑은 추인을 할 때 누구한테 해요?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요. 직접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요. 상대방의 상대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요. 상대방이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3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를 알고 추인해야죠. 당연히. 무권 대리 행위를 그 효과를 나한테 귀속시키겠다라는 의사표시니까 알고 추인해야 되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했는데 병이 몰라요. 그럼 병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병은 철회할 수 있고요. 5번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135주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지잖아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요건이 두 개예요. 하나가 상대방 선이 무과실일 것, 또 하나는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질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병원들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1번 대리권 없는 갑은 을소의 X부동산에 관한 을과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했다. 갑이 무권 대리입니다.
병은 갑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두 가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선이에요. 선이니까 최고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죠.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죠. 병이 갑 본인에게 최고했으나 본인의 확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보죠. 추인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보죠. 이번 을이 갑에게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병은 을을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알았다면 주장할 수 있죠. 병은 을이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알았다. 그러면 상대방 뭐 추인했네. 효과가 있네. 주장할 수 있거든. 한번 을이 갑에게 계약을 추인했다. 근데 병은 몰라. 모르니까 병에게는 추인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고 따라서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4번 을이 병에게 추인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추인했으니까 효력이 생기죠. 근데 그 효력은 언제부터 생겨요? 계약 시에 소급돼서. 자,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병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갑이 제안하는 게 아니야. 그럼 책임져야 되죠. 자, 이때 갑은 어떤 책임을 져요? 계약을 이행하다가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자,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누가 선택하느냐?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 갑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145조가 되겠죠. 22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입하고 등기까지 해줬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무권대리인 을이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헐값에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아는 아버님 갑이 사망을 하시고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을은 자신의 무권대리인을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추인은 거절하지 못하죠. 자, 첫째, 매매는 아직 무효죠. 왜?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으니까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일단 이 갑병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을은 추인 거절을 못하죠. 추인 거절을 못한다는 건 을이 병한테 이 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못하고 따라서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니 병등기는 유효가 되고 따라서 병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동산은 병 소유니까요.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이 필요하죠. 다시 한번 계약은 여전히 무효지만 을은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니 병등기는 유효가 되고 2번 병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4번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만약에 병이 정에게 팔았어요. 정은 소유자하고 거래되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정에 대해서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3번 행위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 지위를 병에 양도하기로.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수험생들이 대단히 어렵게 느끼셨는데, 왜냐하면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다. 이렇게 갑이 매수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을이 무권 대리인으로서 지멋대로 갑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를 읽고 또 읽고 하신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자, 23번에서는 포인트가요. 그냥 무권 대리가 포인트예요. 무권 대리가.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정소유 땅을 샀어요. 그러면 갑은 이전 등기 청권이 있잖아요. 이걸 갑의 이전 등기 청권을 우리 지멋대로 팔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무권 대리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병원에게 계약금을 줬고요. 그런 거 유흥비로 탕진했어요. 여기서 또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거 가지고 또 현준이 반환이니 아니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무권 대리고 그런 계약금을 받은 상태다. 요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으니까 계약금 수령 권한도 없잖아요. 결국 을이 갑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무권 대리고 병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도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23번은 무권 대리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매수인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무권 대리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모르는 병 선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병이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병이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병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대리였다면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지. 그런데 무권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갑은 무권 대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유권 대리라면 갑이 책임지겠지만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병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을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되겠죠.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했어요. 자,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보통 선의를 추정하죠. 그죠? 따라서 병의 선의가 추정되니까 병은 자신이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철회가 효력이 없다라고 다투는 자, 그 사람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상대방 병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5번 병이 계약 체결 전에 갑이 사망했고 을이 단독 상속을 받았을 때 을은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지문을 확인했으니까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도인 지위 양도. 문제 푸는데 하등 지장이 없죠. 유흥비 탕진. 문제 푸는데 하등 지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읽어보고 무권 대리 문제네 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훑어보시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장황하게 써있지만 결국 무권 대리의 문제입니다. 24번 무권 대리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수요 부동산을 병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또 나왔어요. 기억.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실행치기 바랍니다. 이번 병이 갑에게 최고할 수 있죠. 갑에게.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요.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보죠. 지금 병이 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병이 유권 대리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라고 했죠. 소송에서 유권 대리만 주장하면요.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일종이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 대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리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앞으로 등기가 되면요. 이때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을의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때 병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25번 갑은 을의 모친 X토지 소유자 권한 없는 을이 병은행과 국민 대출계약서 X토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간명으로 위조 X토지의 간병명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여 1억을 대출받다. 그런데 얘가 무권대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갑이 을의 모친이구나. 을이 아니고. 을이 갑의 1억을 도용하여 계약을 한 거예요. 이런가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요. 두 번째, 이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도 권리자, 권한자에게 유동적 무효예요. 무권 대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은 이런 걸 무권 대리로 처리를 해요. 지금 우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무권 대리도 아니에요. 아닌데 구조가 무권 대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를 유추정해서 본인 갑에게 유동적 무효고 다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연히 이때 추인은 무슨 추인이에요? 무권 대리 추인이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뼈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이야기 잠깐 읽어볼게요.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바 없고 갑의 이름을 도용했으니 을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따라 무권 대리도 아니고 단순히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무권 대리처럼 처리를 해요. 결국 갑병사의 대출 계약은 을에게는 무효예요. 아니, 을이 저지른 그 행위는 그 대출 갑과 병사에 체결된 것처럼 되어 있는 대출 계약은 갑에게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병등기도 무효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으니 갑은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다만 갑이 추인을 하면 무권 대리 추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본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무권 대리 추인이 아니고 무효행위 추인이고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 권한자가 추인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 추인이 아니고 무효행위 추인을 유추 적용한다는 거.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피다고 채무로 인정했어요. 추인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갚았어요. 추인이잖아. 그리고 가고 너한테 뭐라 그래요? 부당급반환 청구해. 우리 돈 빌려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치? 26 표현들이 자 1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 책임을 절대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지문 아주 잘 나오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 대리형과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죠. 정기 신청을 하고 대리권을 줬어요. 공법상 행위죠. 매각을 했어요. 또는 타인에게 돈을 갚는데 써먹었어요. 사법상 행위죠. 그래도 표현대리 성립하게 됩니다. 126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은 행위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3번 권한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에는 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권한 소멸의 표현 대리, 대리, 경기시장 화시장 공법상 행위들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사자 이런 게 다 기본 대리권에 포함이 된다. 어? 안 되는 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안 된다고 했습니다. 4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5조.
자, 이때 대리권 수요 표시는 꼭 대리권 수요했다, 대리인에게 줬다. 이건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총판매점 이것도 괜찮아요. 총대리점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상대방 병이 봤을 때 본인 갑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구나 라고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 그게 뭐가 됐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는 행위, 이런 걸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게 됩니다. 5번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고 그 표현대리 행위가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그때는 126조 권한로운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27번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통보.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125조. 이때 통보받은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 표현대리가 확립하는 거예요. 통보받지 않은 자와 계약을 했을 때 그거는 12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보받은 자와 계약을 했을 때 125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다 가다 주소 들은 사람, 우연히 그 사실 알게 된 사람, 이 사람과 계약을 했을 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는 125조가 적용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 책임을 경감해주지 않는다. 틀린 질문. 129조 표현대리가 뭐예요? 권한 너무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 그 소멸한 담보대출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매각을 했다면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129조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고 126조 표현대리라면 나오죠. 129조가 뭔지 126조가 뭔지 알아야죠. 129조는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고요. 126조는 권한 넘은 표현들입니다. 틀린 점이 응? 4번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절대적 확정적 무효죠. 표현들이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5번 유권들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28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권한 넘은 표현들이나 권한 소멸의 표현들은 성립할 여지는 없고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만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가 뭘 물어보고 있어요? 권한 넘은 표현들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대리권이 없다면 이 권한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지요. 125조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복대리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강행규정 위반하면 표현대리 안 된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할 수 있지요. 5번 126조 표현대리가 확립하려면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이거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요. 또 표현대리인의 중간적 사정 고려하지 않고요. 객관적 사정만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만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9번 가분들에게 담보대리권 줬어요. 담보설정대리권. 이게 기본대리권이죠. 근데 매각을 했어요. 권한을 넘었죠. 자, 이때 표현대리는요.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너는 표현대리 주장 못합니다.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해야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병의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렇게 대리권이 없으면 알았죠. 악의죠. 악의는 철회 못하죠.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행규정, 효력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현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 표현들을 적용해서 이거 표현들이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 없이도 유효 이렇게 되잖아요. 적용 안 되겠죠. 오버들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갑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했을까?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지요. 대리가 아니잖아요. 대리가 아니니 무권 대리 성립하지 않지요. 즉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는 될지언정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29번까지 대리, 무권 대리 문제, 표현 대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대리 문제 어때요? 우리 공부할 때는 대단히 어렵지만 지문은 그래요. 한두 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킬러 지문 정도가 한두 개 들어있을 뿐 문제 자체도 지문 자체도 많이 봤던 거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무권 대리 문제도 시험장에서 시간 별로 들이지 않고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무효 취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